이제 몰래 처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간혹 진짜 쉽지 않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개고생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때문에 살아가는데 지들이 뭐 적대감을 가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살다가 2016년 9월 서해 해상으로 헤엄을 쳐가지고 탈북을 한 이철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뭐 북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보위부에 계셨기 때문에 보위부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도 이제 보위부에 들어간 거고요. 제가 보위부에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와서 얘기하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창피하지만 그 체제 속에서는 보위부라는 것이 이제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제 북한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살 수 있는 게 좀 편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 보안소, 당일군 이런 사회적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안에서 나름 살기 괜찮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오다 나니까 보위부에 대한 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하긴 하지만 북한에서 있었을 때는 나름 어쨌든 북한 체제 안에서는 좋았지만 북한에서 외부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북한에서의 보위부라는 것은 참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건 실제 북한 보위부라고 하면은 무섭기야 무섭죠. 왜냐면 이제 보안소와 달리 우리 좀 말하면 경찰이죠. 보안소라는 것이 보안소 같은 경우에는 경제범들을 취급을 하는 것이고 보위부는 정치범들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보다 까무라치는 게 낫다. 한마디로 경찰 쪽은 까무라치는 거고 보위부 쪽은 죽는 거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죠. 근데 내부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분위기가 거기도 당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 분위기는 인간과 인간인 거죠. 군이 아닙니다. 조선인민군이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처럼 뭐 물론 규율이라는 것이 있지만 나가서 사회 사람들을 대상하는데 이렇게 딱딱하면은 사람들의 동향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하고 포섭을 할 수 있게끔 나하고 친근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이 설득력을 있어야 되는데 군인들처럼 딱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도 좀 유도리 있게 좀 대화들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장악해서 그 체제를 공고화하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공개 처형과 비공개 처형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위부에도 이제 지하에 실내 사격장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이 사람의 죄 명목을 분명하게 이거 알려주면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여론이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몰래 처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뇌물로 다 될 수는 없죠.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뇌물이 먹히는 것까지가 있고 뇌물이 안 먹히는 것이 있거든요. 뭐 북한에서 김정은이 똥 싸게 개대가리 개돼지 하면서 써놨어요. 뇌물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건 안 되지만 한류죠.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뭐 백공부라든지 육사 상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하면은 어느 정도 뇌물을 주고 풀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침건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를 내린 건 같은 경우에는 뇌물로도 안 되죠. 뇌물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뇌물이 좀 너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문화 충격 아닌가요? 저도 뭐 북한에서 대한민국 TV를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 지역이다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TV가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이렉트로 나왔어요. KBS라든지 뭐 이런 공영방송들이 나왔는데 지금 뭐 안 나오지만 그걸 보면서는 꽤 많이 우리랑 뭐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북한에서 만났을 때도 대화가 되니까 일단 크게 그걸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와서 몸으로 체험을 하니까 야 이게 뭐 다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성 표현도 다릅니다. 북한은 직설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회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그게 조금 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설적이 다 좋은 건 아닌데 분명히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잘한다고 했는데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잘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거 마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조금 쌓이다는 문화적인 차이, 이 문화적인 이게 확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회사에 나가니까 제가 이제 사출기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사출기 부로 쪽에서 일을 했는데 잘하고 있네. 아, 잘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좀 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저는 분명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북한에서 그런 화법으로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아? 이걸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거를 스무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역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줬겠죠. 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그랬겠죠. 너무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다 나니까 그분도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죠.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돌려 얘기하고 너는 좀 돌려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이건 누구나 어디 가든 처음에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저도 북한에서 있으면서 아무리 그 보위부에 있었지만 저는 특별한 긴급수사원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갈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99%의 사람들은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장사하러 간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야 우리 부산 해운대 가자. 지금 오늘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북한에서 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 이제 지역과 지역을 가려면은 초소들이 있어요. 10호 초소라고 해가지고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KTX를 타고 부산에 한 두어 번 강의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신분증 검열은 안 하는 건 알겠습니다. 표 검열도 안 하더라고요. 기차표 검열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거 돈 안 내고 탈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러지는 않겠지만 북한에서 살다 오다 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에서 다 검열을 하는데 우린 안 하네. 이런 것이 180도 다른 거죠.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기는 2024년까지 오신 분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 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탈북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GP 쪽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NLL 쪽으로 오시는 분들 외에는 중국 국경을 통해 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원래는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를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루트는 거의나 이제는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서 오시는 분들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고 다이렉트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진짜 쉽지 않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연락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형편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돈도 좀 보내주고 대한민국에 탈북하신 분들 때문에 북한에 가족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때문에 살아가는데 지들이 적대감을 가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참 그 질문이 무게가 있네요. 나를 버티게 해준 가장 큰 힘은 제가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배고파서 오신 분들, 사상 이념 때문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고파서 온 쪽이 아니고 사상의 이념 때문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살려고 해서 완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그런데 6시간, 8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온 것을 망각하고 내가 막 살면 안 된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배급을 타다가 온 사람들은 아무리 북한에서 한국을 좀 알았다고 해도 다릅니다. 실제 몸으로 체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나는 10걸음, 100걸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누구말 못한 악착스럽게 살아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한 2, 3개월은 조금 후회했습니다. 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진로가 다 본인들의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직업을 얘기할 때도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과 국가에서 어디 가서 일하세요, 어디 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맡겨주는 데서 충실하게 자기 임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더욱더 내가 혼란스러웠던 거는 내가 언제 한번 북한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진로를 내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뇌물로 살아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진짜 개고생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동력이 된 것이 죽을 각오를 하고 왔으니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자 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 살다 온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도 다 한국에 계시고 본인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보다 못 살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잘 살게끔 하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본인들에게 뭐 어떤 그 추진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못 놀면은 나이 먹어서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은 진짜 그 하루살이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었어든 나이 드셔서든 꾸준히 살아야죠. 우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 살고 그러면 늙었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미래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새끼 뭐 지금 뭐 놀아보지도 못한 주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제일 감사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 애가 세 명이 있거든요. 그 셋을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것 자체가 제일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두려울 것이 없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년들, 이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면은 북한에 있었으면 거의나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뭐 100% 잘하고 자책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그 자책을 너무나도 품고 있으면 그게 골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글쎄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에 이걸 더 발판 삼아서 더 잘 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너무 북한으로만 이제 본인 생활청화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이제 주마다 생활청화를 하기 때문에 뭐 대놓고 뭐 북한에서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잘못한 거를 갖다가 자하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이 호상 비판을 하게 하고 북한 사회 시스템을 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충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본인한테 본인이 충성하면 본인을 사랑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너무 자책을 하지 말고 본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솔직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서울에서 평양 가는 거리가 아마 더 가까울 거예요. 이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단된 반쪽 국가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거기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사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물며 편의점을 가든 뭘 어디 가든 해가지고 알바를 해서라도 벌 수 있잖아요. 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남과 북에서 다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북한과 제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우리 한반도 반쪽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잘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